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비 피해 대비 유의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장마 특징이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유행어지만 뭐 홍길동 포구니, 뭐 도깨비 포구니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구름을 보면 서해 쪽에 대부분 다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 있을 텐데 그걸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말씀밖에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가 덜 왔는데요. 그 지역에 좀 집중된다는 예보가 있고 더더욱 좀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비가 많이 내렸던 이 충청 서해안 지역에 다시 또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구름대가 거의 일직선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모양새고 네. 북한 지역도 현재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 그 댐이 우리가 그 북한에서 만든 그 댐이 있어요. 물론 한강댐이요? 홍수대비나 그래서 한강댐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가 그것에 또 대비를 해서 불시에 그걸 또 개방을 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난댐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걸 우리가 기존의 합의대로라면 사전에 예고를 좀 해주고 우리가 방류할 거다라는 예고를 하면 나름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응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예고 없이 방류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민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라도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 예고 없이 또 그렇게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관심, 관찰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의 남북 관계로 봐서는 또 통보하지 않고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속단은 어렵지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이나 이런 여긴 또 이제 군부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안내, 통제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 그 한강 댐에서 이게 방류를 했을 경우에 제일 우리나라 그 휴전선을 넘어서요. 네. 필승교라고까지가 약 직선 거리로 한 40 내지 50여 킬로 네.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류한 것을 알아도 함적으로 제대로 대피하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미리 사전에 언제라도 우리가 대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를 심적 준비나 물적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군부대도 많고 마을도 있고 참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영 및 하천 계곡 출입도 삼가해야겠고요. 재난 문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받게 되면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노령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빠르게 파악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우려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우려가 있습니다. 예. 또 뭐 안전 차원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저도 굉장히 많이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이제 또 하나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왔다 가고 또 뭐 어디를 뭐 저 충청도를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문자가요. 물론 뭐 보내는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고령층이신 분이 이번에도 피해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대처나 그런 것을 신속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시골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좀 젊으신 분이 주로 이장님이세요. 물론 연배도 대부분 많으시지만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도 동시에 그냥 문자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듀얼로 문자는 문자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나름 또 젊은 층 중심으로 그런 듀얼로다가 어떤 경보를 하고 대처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게 재난문제가 각 지자체마다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보내는 건 좀 구체적이고 어디서 보내는 건 좀 구체적이지 네, 않고 뭐 이런 조금씩,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부분은 뭐 있습니다. 표준화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까? 어때요? 물론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예컨대 뭐 산림이 많은 강원도나 경북 이런 쪽은 또 좀 유형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예. 그래피로 나가고 있는데 고양시청이 보낸 겁니다. 네. 저기서 조금 더 좋은 형태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이러면 좋을까요?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살림이 좀 적거든요. 예. 주로 이제 주거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조금 더 아주 팩트 있는 대피 장소라든지 이거 알아두라라는 이런 것과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이건 경기도가 보낸 거거든요. 이건 예.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두 가지 지형이 좀 혼재하죠. 예.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많고 또 이쪽 연천, 포천 이쪽으로 가평 일로 가면 또 살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 조금 더 좀 구체화 시킬 필요는 있다. 경기도가 보내더라도 북부에 보내는 것과 남부에 좀 보내는 다른 걸좀 부분이 있죠. 바꿔서 하는 예.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지역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 또 정확한 방향 제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비 소식 다시 보면요. 남부지방 이미 비 피해로 곳곳이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비구름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게 그 부분도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벌써 수일째 엄청난 비가 뭐 1년치 비에 거의 50% 이상이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막론하고 산은 산대로 또 뭐 제방은 제방대로 동네는 동네대로 굉장히 집안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뭐 워낙 고통을 겪으신 부분한테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도 또 다시 상처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네. 이게 상처 난데 또 치면 이게 더 아프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대비를 더 다시 한 번 더 다잡아하는 그럴 필요가 당연히 있죠. 네, 지금 특히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름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수해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은 하루빨리 집을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청소를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복구가 뭐 한 50% 정도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요. 50% 60%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구라는 것이 완벽한 그런 형태의 복구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임시로 네. 하는 거거든요. 뭐 확고한 구조물을 한다거나 이런 복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침수를 당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집안의 그 침수된 부분 그 뻘, 청소, 가전제품 뭐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 이 산사태가 보통 한 번 났던 곳에서 또 날 수 있는 일이 그럼요. 높지 않습니까? 예. 네.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가 났다는 건 그 주변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네, 산사태 얘기가 나와서요. 산사태 대비는 사실 이 방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산간 지역에도 도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가 많이 난 게 나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인위적으로 손도 많이 댔고요. 예. 거기에는 뭐 도로 또 그다음에 뭐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또는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집안이나 지형을 손을 댔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불안정화됐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안정화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곳 중심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같은 이런 그 폭우 시절에는 가능 아니면 그런 지역을 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시면 안 가시는 게
대책이고요. 또 하나는요. 네. 사실 산사태 징후를 벌써 뭐 일반인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도로를 운행 중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전방 주시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보다 더더욱.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뭐 자갈돌이나 이런 게 굴러떨어지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100m든 이 뭐 저 앞에 뭐 돌 같은 게 좀 이렇게 굴러내려온 게 좀 보인다라든지 또는 흙탕물이 좀 심하게 흘러간다든지 그거는 굉장히 그 산사태 날 가능성이 높은 데거든요. 그런 거를 목격하셨을 경우에는 아예 우회를 하시거나 접근하지 이런 것이 않는, 예, 예.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 그렇군요. 뭐 이번 폭우로 사실 이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 참사가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오늘 내일이긴 합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피를 지시하고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마도 나름대로의 이제 매뉴얼도 있고 컨트롤 타워도 있고 이런 부분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 어느 한 기관만이 유독이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설마라는 그런 방심도 좀 있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뭐 기존에 우리가 이런 재해도 겪긴 겪었지만 네. 뭐 그게 일어나겠어라든지 내가 침수 당하겠어라든지 이용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안이했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끝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예. 대비는 안전에 대한 대비는 사실 과해도 과한 게 아니거든요. 또 대비를 하면 할수록 그 재해는 덜 일어나거나 또는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죠. 그 뭐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좀 통제에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에서나 행정력이나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국가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동참이라든지 통제에 따라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사실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예, 네. 지금 비가 오늘부터 더 내린다고 하는 상황이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수도권에 지금 호우특보가 많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전역이 호우특보고 그리고 비구름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 주변 도로를 다 통제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 저도 이제 그 중량천이나 네. 이런 그 천변에 이렇게 오늘 오다가도 이렇게 좀 딴 때보다 더 유심히 좀 봤습니다. 네. 동네도 그렇고요. 저희 집 주변에도 하천이 꽤 좀 큰 게 있고 이런데 일부 예. 제가 새벽에도 나가봤습니다. 일부 거기 다 벌써 웬만하면 다 이게 라인이 쳐져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진입하지 말라고. 그래도 일부 주민은 또 물구경을 하시는 건지 갑갑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출입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절대로 금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유속이 안 빨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렇죠. 빠른 거죠. 당장은 뭐 설마 또 거기도 설마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안전 수위보다 좀 밑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구경이 어떻게 보면 또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당장은 좀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폭우가 오게 되면 충분히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죠. 네, 스스로도 안전에 계속해서 당연하죠. 대비를 하는 네.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응급 복구율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50% 정도 복구가 네.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구의 대상이랄까요? 우선순위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이번에 제방이 그 큰 아주 그 문제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방이라든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모래주머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응급 처치 내지 복구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응급 복구했던 그 율이 50% 내지 60%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응급 복구라는 얘기죠. 네. 응급 처치 정도 했다라는 의미지 저것이 50% 정도가 완벽하게 복구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 하천 주변이나 이런 곳은, 그러니까 침수됐던 곳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미호천 같은 경우는 제방이 무너졌던 네. 곳이잖아요.
그런 곳은 뭐 모래주머니를 쌓아야 됩니까? 어떻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는 복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는 침수가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제방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구조물을 지금 뭐 강력한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 거고요. 응급복구 개념이라는 것은 주로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쌓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한 그런 걸로 침수를 예방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저렇게 네. 하천 구조물 같은 곳에 이제 저런 쓰레기 같은 게 걸리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서 범람할 수 있는 거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것도 저거 지금은 치울 수 있는 건 치우는 게 좋겠죠. 일정 부분은 치울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좀 크다든지 뭐 판단해 봤을 때 현장에서 야 이거 물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저런 것들도 같이 치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저런 것들이 물길을 막아서 또는 이 물길을 틀어서 예상치 않은 곳으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현장에서는 지금 응급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행정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네, 아까도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심하는 데서 모든 것은 생기거든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도 그렇고 다 방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도 힘들고 또 이것을 지금 컨트롤하는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공무원분들, 뭐 행정기관도 그렇고 경찰관, 뭐 소방관 다 힘듭니다. 이럴수록 중지를 모아서 서로 협조하는 그게 잘 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네. 거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한번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제 조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통제된 곳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